그래도 이제 사무실에 한 번씩 다 이제 다녀가시고, 아직 음, 못 오신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세요. 이제는 응압역이시니까, 사무실 오시면 국장님이 아주 막 굉장히 그 변화를 많이 해놔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오시면 좀 꽃 속에 묻히실 것 같은데, 오, 어, 보고 싶네. 네, 응압역으로 이렇게 지나시다가 꼭 들러서 차 한 잔씩 하시고 가셔요. 네. 저희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뭐 별일이 없으면 사무실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 응압역에 불광천에 이렇게 오셨다가 불광천 다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지 네. 마시고 응압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뒤에 있으니까 오셔서 차 한 잔 꼭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잘하셨나요? 자리에 다 앉으셨네요. 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상호가 어, 신사 방문요양센터가 있는데 저희는 신사가 검상, 아니고 은평신사예요. 네네. 그래서 그 신사 방문요양이 별도로 있고 또 은평요양센터도 따로 있어요. 맞아요. 은평방문요양, 뭐 신사방문요양 되게 이제 지역 이름을 따서 많은데 우리 센터가 은평신사 제가 방문요양센터다고 상호를 꼭 우리 그 센터 이름을 꼭 좀 기억을 하셔서 이제 이름이 은평센터도 아니고 신사센터도 아니고 은평신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먼저 안내드리면 우리가 그 단톡방에 안내를 드렸다시피 2024년도 최우수 기관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운영 했던 내용들을 보고 이제 평가를 2023년도 9월, 10월에 저희가 받았고 그 결과가 올해 24년도 2월에 이제 2월 28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제가 그동안에 우리 선생님들과 정말 열심히 이렇게 했던 것이 공적으로 이제 최우수 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저도 자부심이 굉장히 이제 생기고 우리 선생님들도 최우수 기관에 소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서 우뚝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정말 이런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돼서 우리 선생님들 모두 정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센터에 모든 권한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모시는 모든 권한을 주면서 동시에 모든 책임을 주었어요. 그리고 공단은 그 권한과 책임을 3년마다 이렇게 기관을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게 되죠. 그거 말고도 구청에서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받고 공단에서도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장기요양 기관은 이렇게 3년 만에 기관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 이 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저는 이제 센터 운영을 위한 그런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 평가의 내용대로 법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센터가 너무 빡시게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절대 원칙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서 품위를 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의 행정이 정말 그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 책임 때문에 어마어마한 행정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이제 매달 매달 저희가 수행을 하고, 정말 업무 가지수로 따지면 한 300가지, 400가지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걸 매달 반복되는 일들이 있고, 매월 반복되는 일이 있고, 분기별로 반복되는 일이 있고, 반기별로 반복되는 일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일,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그래서 그 매달 이루어지는 일을 이제 수행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태그 읽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일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근무가 되었을 때 그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면, 비로소 저희가 그 청구된 금액이 지급이 된 걸로 우리 선생님들 월급을 드리고 제 월급도 받아가고 이 센터 운영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청구하고 그 지급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일단은 청구를 하면 돈을 줘요. 공단에서. 돈을 줘놓고 나중에 이제 한 3년 이후, 5년 이후에 그걸 모아놨다가 행정처분이나 환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환수 금액이 1억, 5억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환수 금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작년에도 두 명의 센터장이 이제 자살을 했어요. 한꺼번에 뭐 3억, 5억 이렇게 환수가 돼버리니까. 근데 모르고서 잘못 운영을 할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잘못 운영했을 때는 당연히 환수를 당해야 마땅하지만 모르고서 환수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제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단은 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단, 그다음에 수급자, 그다음에 센터
이 3자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는 또 센터장만 있다고 절대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선생님들만으로도 안 돼요.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3시간 이렇게 일을 하시지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여기서 8시간을 기본적으로 일을 해요. 뿐만 아니라 8시간에 끝나지 않고 그분들은 일이 있게 되면 이 행정 그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15시간, 20시간도 정말 마다하지 않고 그 시간 봉사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여기서 이제 어떤 그런 뭐 희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상황이 되고, 센터장도 하루 24시간 중에서 20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제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단과 수급자 센터라는 세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감과 동시에 센터에서는 센터장이 센터장의 역할을 하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사회복지사 우리 실장님과 국장님이 이제 사회복지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회복지사 역할도 함께 해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센터 운영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제가 우리 선생님도 월급을 드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습을 정상적으로 이제 일을 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중에 수레바퀴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절대로 센터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고 최우수 기관 타이틀도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노고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 우리가 사무실에서도 행정적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게 네, 아니라 알겠습니다. 강명 센터입니다. 쉴 시간 없이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수많은 업무를 여보세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목소리가 들리네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내 할 일을 그 자리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꼭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지 솔직히 사무실에서 니들이 뭘 하냐 이런 말을 들을 때, 결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정도의 어떤 성과를 이루고 선생님들하고 정말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무실 이전 언업력으로 이렇게 이전하신 거 다 이제 알고 계시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회의가 한 30분 정도면 끝날 건데, 오늘 이거 회의 안건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한 300가지, 500가지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작성하시는 급여 제공 기록지. 요거의 내용이 바로 태그에 선생님들이 매일 찍는 내용들이죠. 그게 이 전체 우리 방문요양 센터 자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급여 제공 기록지 태그 찍는 것이 공단에서 우리가 지급받는 근거가 되고 선생님들 월급 드리는 근거가 되고 센터 운영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제가 등급이 3, 4, 5등급이 많죠. 3시간 기본 시간인데 3시간을 초과했어. 근데 3시간 반까지는 괜찮아요. 3시간 초과해도. 3시간 반까지는 괜찮은데 3시간 반, 4시간을 넘어갔어. 1, 2등급 어르신들은 이제 4시간 반이 넘어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제 3시간이 초과되면 공단에서는 선생님들의 근무 시간을 30분 단위로 쪼개놨어요. 꼭 3시간을 하지 않아도 돼요. 2시간 반 해도 되고, 2시간 해도 되고, 1시간 반 해도 되고, 1시간 해도 되고, 30분 단위부터 이렇게 시간을 쪼개놨거든요. 근데 요 시간마다 공단에서 정해놓은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걸 수가라 그러거든요. 수가. 3시간의 수가가 54,320원. 3시간 반의 수가가 65,530원. 4시간의 수가가 56,770원. 66,770원. 이렇게 30분의 수가는 16,630원. 2시간의 수가는 41,880원. 이렇게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정해놓은 수가가 있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3, 4, 5등급은 3시간을 우리가 기본으로 해요. 왜냐하면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3시간까지 하는데, 한 달에 4번, 1, 2등급은 한 달에 8번까지 이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초과 근무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3시간을 넣었는데 선생님이 3시간 반을 찍어버렸어요. 210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공단에 청구를 할 수가 없어. 선생님들이 3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는데 3시간 반을 근무를 하거나 4시간을 근무했을 때, 분명히 공단에 우리가 계획은 3시간을 넣었어요. 그런데 4시간을 근무했어. 그러면 4시간 월급을 주면 좋은데, 이걸 행정적으로 바로 잡지 않으면 공단은 3시간 월급조차도 안 주고 4시간 월급도 안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3시간 계획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넣었는데, 그날 선생님이 4시간을 근무를 해버렸어.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4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3시간 월급은 공단에서 줘야 될 건데 3시간 월급도 안 준다는 거예요. 왜? 너네 왜 계획대로 안 했어? 계획한 대로 해야지,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시간 반이 넘고 4시간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보호자나 수급자의 요청 사유와 동의 내용을 입력하셔야 돼. 급여 적응 기록지에 작성을 하셔야 돼.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3시간인데 오늘 뭐 어르신이 갑자기 실수를 하셔서 3시간 반이 됐고, 오늘 갑자기 청소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돼서 이제 4시간이 근무가 돼버렸어. 식사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버가 돼서 어쩔 수 없이 4시간을 근무했어. 병원 동행하고 오니까 오늘 8시간을 근무했어. 자, 이렇게 시간이 오버됐을 때는 수급자의 요청 사유, 그러니까 보호자의 요청으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 특이사항에. 보호자의 요청으로 식사 도움 드림,
수급자의 요청으로 청결 케어 해드림, 보호자의 요청으로 병원 동행해드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특이사항에 이렇게 반드시 보호자의 요청이라는, 수급자의 요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뭘 했는지가 들어가야 돼. 보호자가 요청을 했는데, 시간 오바를 요청을 했는데 뭘 했냐 이거지. 식사 도움을 했는지, 거실 청소를 했는지, 장보기를 했는지, 병원 동행을 했는지, 그 시간이 오바된 사유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급여 제공 기록지에 쓰시더라도, 또는 태그에 그 태그를 찍으시더라도 특이사항란에 수급자의 요청으로 식사동, 수급자의 요청으로 목욕동,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동의한다라는 내용은 반드시 이제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 서명하고 나서 수급자 서명은 생략하기를 하시죠. 그런데 시간이 3시간 반, 4시간, 8시간이 된 날은 반드시 어르신 손가락을 잡고 어르신 이름을 쓰게끔 해야 돼. 보호자가 있다면 보호자에게 이름을 쓰도록 하고, 보호자가 없다면 치매 어르신이든 아니든 손가락을 잡고 노숙자, 홍길자 이렇게 반드시 서명을 생략하게 하시면 안 돼, 이날은. 그런데 막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서 서명을 못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센터에 카톡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오늘 시간 4시간 오버됐는데 못 오버가 돼서 아니 그 오버됐는데 이렇게 태그 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려서 못했어요. 그런 날은 선생님들이 바로 나오시면서, 서비스 끝나고 나오시면서 우리 단톡방 다들 있잖아요. 우리 4명 있는 단톡방 있죠. 그 방에 오늘 서명을 못했어요. 이렇게 꼭 말씀을 하셔야 돼.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급여 제공 기록지 서류로 다시 저희가 보호자 서명을 받든 수급자 서명을 받든 작성해서 다시 저희가 보관을 해야 환수를 안 당해요. 이게 이제 공단에서 이번 달에 잘못했는데 다음 달에 바로 딱 와서 조사를 해서, 야,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뭐 보완을 해, 이렇게 말을 안 해, 공단에서는. 이걸 3년 5년 묵혔다가 한꺼번에 조사를 해요. 그리고 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서명이 안 돼 있는 거는 환수를 해가요. 돈을 다 주고, 우리는 벌써 선생님 월급 다 주고 센터 운영비 다 썼는데 그 돈을 3년 5년치를 모아가지고 1억, 2억, 3억을 두드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하는 센터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사실 저도 그 공단 법이나 고시를 보느라고 보는데 이제 너무 막 깨알같이 많으니까 제가 끝도 없이 공부하지만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뭐 평가를 A를 받고 D를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단에서 우리한테 줬던 돈을 그대로 다시 다 받아가 버리는 거예요.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센터에서는 환수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명, 자, 보호자의 요청으로 식사도움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고, 거기에 서명까지 반드시 다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못했던 건 다 그 기록지를 다시 해서 다시 서명을 다 이렇게 해놔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번 달부터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요거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해주시고, 서명을 못했을 때는 반드시 알려주시고, 가능하면 꼭 생략하게 하지 말고 서명을 하셔라. 근데 어쩔 수 없이 서명을 못했을 때는 센터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기존에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들 혹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한번 올린 게 있었죠. 그 내용 말고, 지금 요 상황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단톡방에 올렸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숙지하겠습니다 하고 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생님들 의견을 한번 내주실래요? 4시간 오버해서 보호자 서명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